그런 것 같습니다. 또 5월을 뜻하는 메이도 사실은 그리스의 여신이라는 뜻이래요. 원래 어원을 보면. 그래서 이 계절의 여왕 5월을 좀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소리 나지 않도록 바로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강의 중에는 저기 자제는 좀 대화는 삼가해 주시고 통화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정병식 강사님께서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경희의료원 동서관절센터에서 임상연구원, 동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충청남도 한의사회 학술부회장, 서간치 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경희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오늘은 수면 건강과 치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일정 중에도 출강해 주신 우리 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한의원 원장 정병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팀장님 말씀처럼 이 계절이 제일 좋은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계절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떤 상황인데 실록의 계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도 어떤 잎을 피워서 그 싹을 내서 잎을 피워서 지금 최고의 어떤 녹색 실록을 뽐내고 있는 계절이거든요. 사실 이 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녹색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푸르름, 그 어떤 눈의 시원함 이런 것들이 주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지표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그 인체는 이제 소우주,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자연의 흐름, 시간의 흐름, 이런 어떤 계절의 흐름, 그 흐름에 우리 몸이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얘기할 이 수면 이거랑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절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충청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조금 엇나가고 때에 맞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죠? 시절이라고 그러죠, 시절.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분명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오늘 볼 요거하고 치매하고도 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강의 중에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우리가 활동을 사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요건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치매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했던 게 중풍 관련해서 해드렸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이 중풍 정말 무섭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병이 또 치매입니다. 흔히들 많이 쓰잖아요. 뭐 깜빡깜빡하고 뭐 자꾸 놓고 다니고 그러면 본인도 그러지만 나 치매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가족분들도 그러잖아요. 뭐 치매 걸린 거예요?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도 다 해당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등급판정위원으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15년간을 했는데 처음에는 치매로 이렇게 판정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최근 한 7, 8년, 한 5, 6년 전부터는
이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이게 가팔라요. 급격하게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싫든 좋든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즉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생기는 변화이기도 한데, 그것 말고도 실제적으로 이건 뭔가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뭔가가 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치매 그러면 당연히 누구랑 관계되냐면, 이 사진에서 여기는 이제 뇌 사진입니다. 당연히 뇌입니다. 뇌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뇌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중풍, 뇌혈관이 막힌다든지 터진다든지, 막히는 걸 경색, 터지는 걸 출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중풍이라는 병이 큰 병으로서 뇌에 질환이 생기는 거고, 또한 이것은 그거랑 달리 뇌 자체, 뇌의 조직들이 퇴화, 어떤 형태로든 제 기능을 못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신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감각. 근데 감각이라는 건 아시죠? 누군가 만지면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해되시죠? 뭔가 이렇게 막 먹먹한 거. 이런 식으로 어떤 느끼는 것이 감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걸 운동신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눠지는데, 이 치매는 어느 쪽이냐면 감각계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각이라는 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눈을 감아도 이 마이크를 만지면 아, 요놈이 마이크다 알잖아요. 그죠? 내 가족을 만져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만져면서 오, 너 내 새끼다, 내 뭐 배우자, 이런 거 알잖아요. 이게 느끼면서 알아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지기능이라고 해요. 그 인지기능이라는 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그걸 기억 못하면 처음 만졌을 때 이거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감각이라는 걸 이렇게 인지기능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고 이것이 제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는 걸 그게 치매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계는 뭐냐면 이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움직이는 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중풍에 의한 마비도 있지만, 신경이 마비되는 것도 있지만, 아시죠? 파킨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단순히 떨린다고 파킨슨은 아닙니다. 떨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든 동작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던 것이 이러고 가는 거죠. 떠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느려요.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이 느려지는 거. 그래서 운동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파킨슨하고 치매가. 근데 최근의 경향으로는 이게 월등히 많아졌어요. 치매가. 파킨슨도 많지만 이 치매가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지 쪽에서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 원인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후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가족력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후천적으로 해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이런 인지 기능이 감퇴된다. 이 감퇴란 말이 뭐냐? 이건 당연히 퇴화죠. 퇴화란 말은 노화란 말하고도 얼추 비슷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이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이제 머리 사진을 찍은 건데,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찍는 MRI가 아니라 기능성 MRI라고 해서 뇌가 얼만큼 뇌 세포들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냐를 보는 검사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게 정상 두뇌예요. 뇌 사진을 찍어놨을 때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뇌실이라고 해서 뇌척수액, 물이 흘러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게끔 조치를 했고, 나머지 색깔 있는 거 노란색, 녹색, 빨간색 이런 부분들이 뇌 실제로 세포, 뇌예요. 얘네들이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깔끔하고, 이쪽이 앞쪽, 이쪽 뒤쪽인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치매가 시작되는 분들을 보았더니 여기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파란색들이 막 늘어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치매 사진 보시면 다 사진이 다르죠. 치매의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 치매는 크게
가장 많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역시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은 게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뭐냐면 이건 이제 혈관의 어떤 변성에 의해서, 즉 쉽게 얘기하면 중풍 환자분들이 오는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뇌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2차적으로 오는, 그러니까 요건 그냥 처음부터 온 거고 어떤 원인 없이, 하지만 요건 그래도 중풍이라는 과정을 겪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양한 원인들, 어떤 몸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떨어지면서 오는 단백질이든 뭐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 치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나도 치매인가? 뭐 아까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사진도 그림도 보면 되지만 밥을 먹었는데도 내가 밥을 먹었나? 아까 뭘 했나? 근데 이런 거 좀 특수경우 것 같고, 어머님들 그거 있잖아요. 내가 가스불은 껐나?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실제로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서도 진짜 내가 치매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치매가 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으니까 분명히 기억력이 떨어져요. 잃어버리는 횟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애매해요. 뭐 당연히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건망증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데, 아니 뭐 저도 이제 출신이 지리산 꼴차기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 성장할 때 보면 저희 부모님들 기억할 게 몇 개 없어요. 제 기억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처럼 버스를 별로 타지도 않고 다 걸어 다니는 세상이고, 기껏 기억해봐야 5일장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뭐 이 정도나 기억하지. 뭐 요즘처럼 전화번호를 기억합니까? 아파트 동 호수를 기억합니까? 내가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요즘에는 생각해 보세요. 기억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기억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뒤집어 놓고 잊어버릴 것도 많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요. 제가 봐도. 근데 그걸 자꾸 너무 치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그건 너무 앞서가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기억력의 저하는 싫으나 좋으나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망증. 건망증은 뭐 깜빡깜빡 많죠. 그래서 이 건망증을 마치 치매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 뭘 잊어버리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치매는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언어장애. 이 말이 이제 단순한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 내가 전화기를 들고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냉장고라고 얘기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시공간 파악 능력이 안 돼요. 시공간이라면 예를 들자면 이제 어머니들도 이런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야, 오늘이 며칠이야 그러면 저도 잘 몰라요. 오늘이 며칠인지 순간적으로. 그렇죠? 오늘이 16일인가 17일인가 이런 것은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이 여름이요? 겨울이요? 이러면 이제 이게 다르죠. 완전 시절된 거죠. 이제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 계절을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계절에 파카를 입고 나온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잖아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 안 되고, 그 다음에 집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종자 신고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계산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물건 샀는데 이제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전도 못 받는 건 둘째치고, 예를 들자면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000원짜리가 막 나간다든지, 또는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00원짜리 주고 있으면서 계산해달라고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한다. 요러면 치매에 대한 의심이 가죠. 그래서 요새는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봐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르신들 경우에는 연령 제한에 걸리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75세 이상은 또 이게 안 된다네요. 그래서 치매 건강보험 이런 것들 확인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망증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저기 어느 가족이 야유회가 놀러 간다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짐도 싸고 뭐 꾸릴 거 다 꾸리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차키가. 그래서 차키 어딨냐고 그러죠. 뭐 온 방을 다 뒤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 뭐 난리치고 차 마지막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차키를 썼으면 제자리에 안 넣냐 그러고 뭐 방방 떴죠.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 빵 치시는 분은 누군지 아시죠? 네, 당연히 여자입니다. 엄마가 소리 친 거예요. 그리고 막 성질 내고 그러다가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질 났죠. 오래간만에 기분 내고 진짜 떼 빼고 광 내고 오늘 날씨도 좋다 그래서 놀러 가는 걸로 했는데 차 열쇠가 없어서 갈 수가 없으니 화가 났죠. 머리끝까지. 그래서 안 가 하고 이제 성질 내면서 그냥 탁자를 탁 쳤는데 자기 손에 있더래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솔직한 얘기로 냉장고 안에서 전화기 나오잖아요. 밥솥 안에서 간혹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막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판정할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어머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한데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부모님을 그런 시설에 입소시키느냐. 효자죠 사실은. 그래서 안 되겠다. 난 그냥 집에서 모실란다. 그러고 했는데 그분이 가스불을 안 끈 거예요. 화재가 나버린 거죠. 물론 요새는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에 안전장치를 걸어놨잖아요. 과열되거나 너무 이렇게 그러면 불이 켜진다든지 어떻든 뭐 경보가 울린다든지 하여간 그런 어떤 장치가 있는데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치매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 효도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시설에 입소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벌어지냐면 간병비가 벌어지죠. 이제 돈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험 얘기를 했는 건데 간병이 쓰는 게 요새는 제일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간병인이 어떻게 했던 거 모르세요? 항문에다 뭐 쑤셔 넣는 거 그 얘기 뉴스 못 들으셨어? 배변을 막 싸제 끼니까 항문에다가 기저귀를 갖다 쑤셔 넣어버린 거예요. 이 간병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걸 또 미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요. 어쨌든 요점은 저는 그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아프면 누가 손해다?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예방하는 게 제일이에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격 변화, 감정 변화. 이 문제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 뭐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이 문제가 뭐 치매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건 아닌데 다만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대충 이제 변화들이 생기죠. 예를 들자면 꼼꼼하던 사람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다만 피곤하면 뭐 열심히 하던 사람도 대충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세심하고 아주 면밀하게 해오던 분이 갑자기 뭔가 어수룩하고 허술해진 거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의욕적이던 사람이 당연히 의욕을 잃고서 매사에 그냥 뭐 풀이 주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그 병든 닭처럼 이렇게 뭐 사람이 그냥 뭐 매가리 없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다든지 감정 변화 심해서 특히 우울증 굉장히 막 그리고 심하면 이제 아시잖아요. 생을 포기하는 분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들이 감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꼭 지인들 아시는 분들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해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어머니가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모자를 놓고 갔는데 모자를 놓고 간 사실도 모르고 그저께 치료를 받고 어제 왔는데 그저께 온 사실도 모르신다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이제 따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하고 빨리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억력 장애로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다.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대한치매학회에서 만든 치매에 관련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봤는데 제가 봐도 저도 한 4대까지가 해당이 돼요. 저도. 그러니까 보세요.
건망증이 심해진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예, 저도 깜빡깜빡해서 볼펜을 두고 예, 동네 한 바퀴를 합니다. 한의원 한 바퀴를 해요. 야, 여기다 놨나? 여기다 놨나? 그러고 해요. 이게 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만의 문제,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지시사항을 따르지 못한다. 요거 아시죠? 아 그거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대신 이제 이건 있죠. 예. 그뭐 청개구리 심보로 해서 안 따라하는 거 그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이제 정확하게 가서 손 씻고 오세요. 근데 손 씻는 걸 못 한다니까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예요. 이불 좀 개봐 그랬는데 이불을 못 개요. 어떻게 개는지를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한다. 이건 많아요. 어르신들 한 번 했으면 되지 두 번 세 번 하냐. 어머니들 맞죠? 한 얘기 또 하냐 인간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흔히들 벌어지는 일이니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말이나 글을 끝내지. 요건 많이 있죠. 예, 그걸 보고도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냉장고를 보고도 선풍기라고 한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이런 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횡설수설한다. 뭐 이것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히 해당 사항이죠. 물건을 잃어버리고 감춰버리죠. 심지어는 네 인연 네가 가져갔지. 요 장면이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훔쳤다고 막 비난하고 요거 흔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건 정말 많은 것 같고 시간 개념은 아까 요일 개념, 날짜 개념이 아니라 계절 개념처럼 뭔가 확연하게 차이가 남에도 그걸 헷갈리는 거 요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 같고 당연히 다른 사람 못 알아보죠. 자고 있났는데 그런 거예요. 너 누구냐? 네가 왜 내 옆에 있냐? 뭐 이런 거요. 이거 심각하죠. 요런 거 못 알아보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요런 게 되는데 공포, 초조, 슬픔, 불안 제가 보기에 이건 그렇게 큰 건 없고 음식 만들기, 뭐 목욕하기 등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 못한다. 뭐 이건 뭐 나이 드신 분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봤더니 이건 뭐 서너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당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 중에서 최소 6가지 이상 6가지 이상이 되면은 치매다가 아니라 치매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는 치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요 취지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오해 마시고 아셨죠? 네, 그렇게 해당하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 제가 해드릴 것은 이 수면 치매 환자가 생기면 중풍 환자 모셔보면 알아요. 중풍 환자가 집안에 있는 분들 보면 아시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벽에 똥치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희 어렸을 때는 노막 났다고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 기억나면 어르신 중에 동네에 계셨거든요. 노막 났다고 그 막 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떤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치매였던 거죠. 당시로서 보면 어쨌든 그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이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잔다든지 그다음에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이런 걸 수면 장애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해드릴 것은 이 수면 장애 중에 불면증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릴 건데 수면 장애 그러면 흔히들 그냥 불면증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수면 장애에서 종류는 불면증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아까 얘기한 기면증 그냥 아무 데서나 골아떨어져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히 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잠에 취해버린 걸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깨워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골아떨어져 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이거 정말 많아요. 아시죠? 어머님들? 어머님들 중에도 계세요. 아버님들은 흔히 있고요. 하더니 숨을 안 쉬어. 야 인간아 죽었니 살았니 이러고 있는데 점에서 하고 숨 쉬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은 문제가 뭐냐면 숨 쉬다가 자 숨을 쉰다는 건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 겁니다.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려 몇 초간을 짧으면 10초 어간이고 진짜 긴 분은 그 30초 가까이를 안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니 살았니 소리까지 나온다는 게 정말로. 근데 그런 정도로 길게 이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간 동안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뭐 10초 어간이니까 뭐 5초에서 10초 이 정도니까 그 정도면 죽지는 않지만 뇌에 산소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퇴화가 앞당겨진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지불안 장애, 이건 어르신들 많이 겪죠. 다리가 뭔가 이상해.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뭐냐면 발바닥이 화닥거려, 화끈거려. 이거 많잖아요. 그래서 잠 못 잔다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 어머님들 오셔서, 아버님도 계시는데, 원장 나 이거 발바닥이 뜨거 죽겠어, 나 이거 도대체 잠을 못 자. 요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요것도 수면장애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쨌든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 제가 하게 된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보면 이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입면장애. 요건 뭐냐면 잠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잠들기가 어려워요. 아 이거 뭐 도대체가 누웠는데 눕자마자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1부터 100까지 한번 쉬어보라고, 세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잠이 안 와요. 이거 참 머리 아프죠.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골치 아픈 거, 일단 그분은 잠만 들면 또 해결은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자다가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깨버리는 분, 심지어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거의 해당되죠.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 돼요. 아 이거 환장해요. 이거 보통 밤에 한 두세 번 깨면 이제 난리 나죠. 뭐 이미 잠은 다 날아간 거죠. 이거 몸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불면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기 각성장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나이 드신 분 또 새벽잠이 없잖아요. 예. 저 명절 때 저 집에 가면 난리예요.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누워 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만, 아 이불을 다 걷어 쳐버려요. 야 이 게으른 것들아 빨리 안 진다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 자연의 어떤 섭리를 이해하라는 게 뭐냐면, 자 기억해 보시라고. 어렸을 때는 활동량도 많고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막 해서 그래서 자고 푹 자야 돼요. 그리고 많이 자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잠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제발 자고 싶어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숨어 있냐면, 잠을 잘 자야 키가 커요. 아시죠? 자 요즘에 봐요. 그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놈들 간 학교 보면 특목고라 그래요. 거기 간 놈들요 전부 다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일반고 가서 잔 놈들요 키가요 농구선수 저리 가라요. 이게 잠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특목고 안 가도 게임하느라고 잠 못 자는 친구들이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잠은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잠은 우리 몸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역할이 아까 얘기한 대로 키를 키우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을 낮에 동안 쓴 것을 깔끔하게 정리, 뭐 이런 표현 쓸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있죠. 똑같아요. 하루 활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을 전부 새롭게 설거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이 수면이에요. 잠이에요. 그래서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불면증의 원인. 그러면 이제 왜 잠을 못 자냐? 도대체 잠이 뭐냐? 이제 이걸 한번 따져봐야죠. 그래서 잠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잠이 뭔지부터. 자, 첫 번째. 잠은 언제 잡니까? 낮에 잡니까? 밤에 잡니까? 밤에. 알죠? 맞죠? 근데 지금 주무신 분도 계세요. 지금이 밤인가 봐요. 제 강의가 자장가인가? 아니 저도 헷갈려요. 이럴 때는. 어쨌든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꼭 제 강의 들어보세요. 제가 녹음한 거 녹화한 거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밤과 낮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낮에는 누가 주관하냐면 태양. 그래서 낮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밤은 달이 주관하고 그걸 우리는 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과 양, 한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음과 양이라는 게 뭐냐면, 음이라는 것은 어두우면서도 사그러드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밝으면서도 뿜어져 나가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어려서 그 집에서 이제 닭을 기르잖아요. 왜냐하면 계란을 어쨌든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닭 잡아 먹어야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닭들을 내 방목 아침이면 내 보냈다가 오후가 되면 다들 걷어 들여야 돼요. 이해되시잖아요. 이거 한번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닭을 딱 불러들이고 닭장으로 몰아넣든 아니면 닭을 가두는 이만한 둘러 씌우는 어떤 그런 데다가 잡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즉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그러들어야 돼요.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활동을 줄이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음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물, 그 다음에 양의 대표적인 것이 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자는 양기, 여자는 음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서는 이제 음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월경, 생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과 불이 조화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화라는 것은 50대 50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일정 비율을 맞춰서 서로 균형을 맞춰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자면 갱년기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갱년기라는 게 여성들이 음이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다가 쭉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음이 사그러들기 시작하죠. 왜? 폐경기가 오니까. 근데 그걸 양방에서는 호르몬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호르몬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한의사인 제가 알려드린 것은 그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해졌으니까 누가 세지겠어요? 물이 세지는 거죠. 그 얘기니까 어머님도 갱년기 때 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근데 좀 이해되세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 어르신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어르신들은 불중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누가 더 세지죠? 물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갱년기라고 해서 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요. 추워질 뿐이죠. 오늘도 이제 불도 아니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드라마를 보면 울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갱년기 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또 뭐예요? 수면장애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불이 켜진 거예요. 밤이 돼야 되는데 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의 불이 켜진 거예요. 마음의 불이 켜졌으니까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잔다고요. 자,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나? 헷갈리네 이거. 여기 있죠? 그러니까 병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불면증 오면 어디 가시죠? 신경정신과 신경과 가시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뭐 줘요? 신경안정제 또는 소위 말해서 수면제. 그죠? 그러면 그 수면제는 어디로 간다? 신경안정? 여기로 가요. 자, 뿌리를 건든 거예요? 못 건든 거예요? 못 건드렸죠. 만약에 그걸 뿌리를 건드렸다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은 한 명도 없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다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드셨는데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심지어는 그분의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사람이 몽롱해지면서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해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뿌리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어디를 쳤다? 여기를. 안 맞아요. 좀 이해되시죠? 마음의 불이 켜졌다. 이걸 쭉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물론 그로 인해서 뇌에서 어떤 그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물질들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 거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건 가지라니까요. 뿌리는 여기 있다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은 한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불이 세졌다. 즉 밤인데도 밤이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방에 불을 켜놓고 살아? 못 자죠. 물론 뭐 못 잤거나 하지만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죠. 깜깜해야 잘 자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불도 사그러지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불이 양기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양기가 꺼져버리면 그건 뭐다? 죽는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센 것이 사그러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로 비유를 들자면 어르신들 아는 것처럼 엔진 과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켜야죠. 냉각수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이 센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뭐냐? 반대로 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가 거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불을 조장하는, 불을 떼게 만드는 거, 스트레스죠. 열받으면 어떻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받으면 속이 터진다. 우라가 치민다. 열불 난다. 뭐 이런 표현 다 쓰잖아요. 이해되시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활활.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 괴롭힌 어머님들 씨월드 아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이 오겠냐고 속 터지죠. 친구가 나를 괴롭혀봐요. 두고두고 막 그냥 부르르 떨리죠. 잠 못 자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신경과민, 환경변화. 이제 환경변화의 대표적인 주자가 남자분들은 어디요? 군대죠. 군대. 여자분들은 씨월드. 이런 게 환경변화죠. 이거 진짜 괴롭히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로. 과로는 당연히 누구랑 관계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로 풀어주는 거. 간이죠. 간. 불규칙한 생활습관. 이런 거. 자, 과로 오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잠 못 자는 분이 계세요. 그죠? 피곤해서 자는 분도 있지만 골아 떨어지는 분도 있지만 나는 엄청 피곤한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든데 잠을 못 자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지만 즉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불을 내릴 사그러뜨릴 냉각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어쨌든 과로 이거 해당돼요. 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불규칙한 생활습관.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는 해당되지는 않는데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죠. 날밤 새면서 사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며느리나 사위로 좀 재고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교대 근무자들이. 돈은 잘 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대적인 상황이라 또 이렇게 해도 뭐 얘기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요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있어서 위험 신호가 올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기는 어쨌든 불이 세지는 쪽이었고요. 그다음 이쪽은 이제 뭔가 부족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만성 질환 여기저기 아파요.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어서 체력은 고갈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만성 질환이니까 약 많이 먹었겠죠? 약 많이 드셨을 거고 이런 약물 복용 꾸준히 했을 거고 이러면 속가 튈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위장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소화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어르신들 솔직히 어르신 중에 뭐 관절 뭐 여기 이제 무릎 어깨 허리 안 아프신 분이 어디 계세요? 거의 대다수죠. 그러면 양방에 가서 양약 드시잖아요. 양약 드시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속이 편안해져요? 속이 이상해져요?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거의 대다수 분들이 위장장애를 동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피를 만들어주는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피를 만들어주는 공장에서부터 지금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거죠. 우리 몸에서 물은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속이 막 열불 나면 찬물 벌컥 먹고 막 이러면 불을 끄. 제가 말하는 물은 그 물이 아니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몸에 있어서의 물은 혈액. 이해되시죠? 피라는 거예요. 피.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양 부족. 영양 부족은 해당 많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요즘 젊은 친구들 어르신들도 계세요. 다이어트 하자고 굶어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걸핏하면 요즘에 아침 안 먹는 거 뭐 태박 다 반사고 이러니까 다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얘기하면 또 해드려야 되는데 해야죠. 뭐. 그래서 잘 보시면 다들 먹는 양으로만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데 물론 당연하죠. 많이 먹는 데는 장사 없죠.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머님들한테 뭘 드셔야 된다고요? 뭘 드시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잔반 이해되시죠?
그 돈 몇 푼 아깝다고 잔반 드셔버리면 과식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흔히 많이들 공통사항인데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 보고 무슨 회식 자리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에서 난리가 나죠. 이제 나 그거 왜 먹었나? 아 그때 좀 덜 먹을 걸. 아우 이거 어떡하죠? 이 시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내 몸이 튼실하다면, 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라면 어지간히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킨다 못 시킨다? 시키는 거예요. 설거지 능력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설거지 안 한다고 그래서 설거지거리가 적다고 그래서 안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만 안 해봐요. 청소 일주일만 안 해보라니까 수북이 쌓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능력, 그걸 이제 신진대사라고 그래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진짜 선순환 구조예요. 어르신들 잘 보세요. 진짜 재밌는 거. 자, 누가 오래 살아요? 장수하신 분들 특성이 뭐예요? 소식이죠, 소식. 가늘고 길게 오래 가잖아요. 밥 많이 먹는 분들 죄송하지만 일찍 가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평생 밥그릇수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저희 의사들한테는 평생 환자 수가 정해져 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진짜 많이 보신 분들요 일찍 떠나셨어요. 네. 그건 망고불변이에요. 그래서 절제하고 적게 드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진대사 능력, 몸 안에서 처리하는 능력, 혈액순환, 피로회복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돼야만 몸이 선순환 구조에서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양 부족, 만성질환 여기에 되면 뭐냐면 피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냉각수가 부족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불이 달아오르죠. 요거에 해당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갱년기도 거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면증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증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불이 붙었으니 속에서 열불이 나고 잠을 못 잤으니 몸이 편할 리가 없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든지 어지럽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뇌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깜빡깜빡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몸은 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잠 못 잤으니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죠.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자꾸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밥맛 떨어지죠. 뭐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그냥 몸은 찌뿌둥하고 난리인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좀 심하면 이제 어떤 단계를 지나가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건 이제 아프기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진짜로 이 면역력은 뭐냐면 제가 면역력은 어디랑 관계된다고 설명을 드렸냐면 간.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곳이 간이에요. 여기서 보시죠. 스트레스, 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만성질환처럼 몸이 힘들고 이런 거 제일 먼저 손상되는 게 간이에요. 간이 손상되니까 이제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과로하고 피곤하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다음에 피곤하면 입에 빵꾸 나요? 안 나요? 나죠. 입에 빵꾸 나는 것을 구내의 궤양이라고 그러죠. 심하면 어디가 빵꾸 나요? 이제 위장에 빵꾸 나는 것을 위궤양. 장에서 떨어진 걸 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오냐면 바이러스 때문에 와요. 바이러스라고요.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면역 기능밖에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항생제는 세균 잡는 약이에요. 항생제는 세균 잡는 약이에요. 바이러스 잡는 약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몸에 면역력밖에 없어요. 간 기능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면역력의 끝판왕 암이에요. 암이 면역질환이라고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뭐 탄고기 먹어서 그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몸에서 면역세포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간이 싱싱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을 잘 자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 된다고요.
요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불안증, 그 다음에 당연히 피가 맑겠어요? 안 맑겠어요? 안 맑죠. 피가 맑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죠. 왜? 피가 맑지 않은 거 아시죠? 피가 맑지 않은 거 뭐라고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다 들어보셨잖아요. 요놈들이 피떡이 져서 가서 혈관벽에 붙어서 굳어지면 동맥경화. 그래서 심장에서 혈관이 문제 생기면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에서 생기면 뇌경색, 뇌출혈, 중풍. 이해되셨죠?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자, 우리 한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장부는 누구냐면 첫 번째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간이다. 간은 뭐냐? 피로다, 스트레스다. 그래서 우라다. 그 다음에 또 화하고 관계된 게 누가 있냐면 심장이에요. 요건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면 좀 이해가 쉽냐면 예를 들면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속 터지죠? 그러면 이건 우라인데 어디로 가냐면 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 억장이 무너지죠? 그건 어디냐면 요놈이에요. 이해되시죠? 길이 달라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보통 C월드로 인해서 생긴 화병은 여기 와 있죠. 심장에 와 있죠. 이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간도 화고 심장도 화이긴 한데 이 간하고 심장 중에서 그 화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걸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몸에서 냉각수하고 직결되는 곳,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심장이다. 근데 심장 그러면 어르신들은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가서 투석하는 심장, 콩팥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심장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부신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심장에 붙어 있다. 부속기관이라는 데서 부신. 거기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에요. 양의사들은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 한의사인 저희들은 정혈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이 혈액, 이것이 우리 몸에서 정자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돼요. 정은 뭐냐면 남자들이 있어 정자, 여자들에 있어서 생리, 난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정이에요. 즉 이세를 만드는, 우리가 어떤 대를 이어서 자손을 만드는 개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호르몬하고 관계돼요. 양방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신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제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비위, 소화 기능,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음식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음식이 중요하다고요? 발효 음식. 발효 음식. 근데 이미 아버님, 어머님들은 뭐 발효 음식을 드시고 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죠. 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았잖아요. 인스턴트를 먹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보시면 알잖아요. 손녀들 아시죠? 또는 딸들, 며느리들 뭐 이런 거 보면 생리가 제 기능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에 그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생리통, 월경불순, 생리불순 아예 달고 살아요. 이게 소화, 피를 만들어주는 공장에서부터 문제 생겨요. 인스턴트 먹은 세대예요. 피자, 햄버거, 떡볶이, 스파게티, 라면, 빵, 쭈쭈쭈쭈쭈. 이해되시죠? 이거 먹고 산 거예요. 그 뿌리를 더 올라가면 분유부터 출발하는데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거 아셨죠?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 어르신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자 우리가 먹을 때 이제 방식이 있죠. 요즘 광고에도 나와요. 네. 뭐 먹을 때는, 탕수육 먹을 때는 부먹이 최고다, 찐먹이 최고다. 그러니까 최고란 배우가 뭐라 그래요? 꼭먹이 최고예요. 꼭먹이잖아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왜 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어르신들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한번 씹는다 생각, 껌 씹듯이 한번 씹어봐요. 그러면 어디에 힘이 들어와요? 여기 힘 들어오죠? 요 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뇌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은 분은 치매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이해되시죠? 소화가 잘 되니까. 그래서
꼭꼭 씹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꼭꼭 씹어 먹는 게 힘든데 그거 뭐하냐? 아, 죽 먹자. 깔끔하게 해놨지 않냐? 죽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르신들 죽 하루 3세끼 먹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아, 죽 먹고 힘 나더냐고요? 안 나요. 죽은 언제 먹냐면요, 안 죽으려고. 아 진짜로 죽지 말라고. 아니 완전히 사람이 먹을 힘도 없어서 그럴 때 죽주잖아요. 이해되셨죠? 그건 응급이에요. 일반 평상시 식사가 아니에요. 씹을 수가 없거든. 그냥 후루룩 짭짭 넘어가거든.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 기능이 살고 그로써 모든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위장도 움직이는 거예요. 식도도 움직이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래야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소화도 잘 되고 맑은 피를 우선 만드는 거예요. 아니, 기본은 있어야죠. 잘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쓰죠. 이해되시죠?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들 잘 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딱 나오죠. 네. 자, 피곤하지 마라. 네, 뭐 몸에 있어서 영양 상태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약하고 이런 걸 보충하는 좋은 약이 있어요. 뭘까요? 보약이라고 모르세요? 이제 아셨죠? 이거 진짜 보약 드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보약 먹으면 안 아파요. 진통제 먹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아니 소화 기능 좋아지고 밥맛 돌아오고 영양 개선되고 피로 회복됐으면 피도 잘 만들고 피순환 잘 시킬 거예요? 못 시킬 거예요? 잘 시키죠. 이해되시죠? 활력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아프겠어요? 덜 아프겠어요? 덜 아프죠. 물어보나 마나죠. 이게 원리예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뭐 지난주에 이제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스승의 날도 이제 엊그저께 있었지만 그 사위가 장모님 드시라고 약값을 보냈어요 저한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두 분 드시라고. 이 장모님이 오셔서 약값을 태워갔어요. 돈이 좋아. 저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왜 아프냐? 잘 보시라고. 아까 제가 어머님들 잔반 드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잔반 그거 버리면 몇만 원 뭐 이렇게 그런 돈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 그거 드셔서 비만 오죠. 피탁해지죠. 만약에 뇌혈관 장애에 치매 왔다고 생각해봐요. 수천만 원으로 둔갑을 해요. 그리고 아프면 누구만 손해?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위가 애써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좀 드시고 건강 찾으라고 해줬더니 나는 돈이 좋아하고 태워버리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아셨죠? 자녀들이 용돈 주면 차곡차곡 쟁여놨다가 보약 드세요. 아셨죠? 이게 진짜예요. 그래야 건강하죠. 왜?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시지 말라고. 투자를 해야지 내 몸에. 왜? 싫으나 좋으나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넣어줘야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원인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두 가지. 하나는 실증. 이제 실증은 뭐냐면 좀 더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불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나는 거고, 허증은 약해지는 거, 부족해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는 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연인데, 담은 뭐냐면 이거 뭐 우리가 말하는 그 가래 생기는 담 말고 담결린다 등 쪽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가다가 뭔가 늘러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가 막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끈적끈적하니 가서 늘러붙는다. 이거 왜 그러냐? 원리는 정확해요. 간이라는 게 불이 나면 끓어오르면 우리 어머님도 음식을 불로 졸이면 맑아져요? 걸쭉해지고 찐득찐득해져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몸에서 불이 생기면 피를 끓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서 늘러붙죠.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면 부항치료라는 걸 해보면 색깔이 어떻게 나오냐면 검거나 하여간 진한 색으로 나와요. 딱
표가 나죠. 피가 막지 않은 게 보이니까 이걸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위중, 요건 이제 위장에서의 소화의 문제로 해서 생기는 문제. 담화, 아까 얘기대로 마찬가지로 담이 쌓여 있으면 길이 막혀 있으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도로에서 차가 막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속에서 벌써 스트레스가 팍 올라와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 좋으면 막혀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심장의 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불 나는 거. 그다음에 사결불순. 요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 저것까지는 또 그렇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너무 비관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월등하게 건강합니다. 괜히 뭐 근심, 염려, 불안, 걱정 쌓여봐야 의미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지 오늘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소화 안 돼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벌써 속이 뒤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불이 달아오른다. 요건 실증이고 허증은 이제 쉰다 먹어. 이 담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간담이 서늘하다. 담력이 없다. 요때 담이에요. 그래서 그 담이라는 쓸개가 우리 몸에서는 이런 어떤 소화기능 담즙이 나오니까 실제로도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해짐으로써 피가 부족한 증상이에요. 영양 부족은 뭐 영양 보급시하면 되고요. 음어내열이라는 것은 신장에서 아까 냉각수가 부족해지니까 속에서 열이 달아오른다 이런 뜻이고 심신불교는 심장하고 신장이 물과 불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보자면 심장이 여기 있고 신장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환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르신들 흔히 보일러 안 켜고 전기장판 틀고 주무신 분들 많죠. 자, 바닥 난방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냥 내가 전기장판 깔아놓은 공기만 뜨끈뜨끈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방 안에 공기가 순환을 안 해요.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차 있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건강에. 돈 몇 푼 아끼시면 안 된다니까. 건강하고 바빠꾸치게 하지 마시라니까. 이해되시죠? 난방을 해서 방 안에 공기가 순환을 해줘야 선순환 구조예요. 우리 몸에서도 똑같아요. 돌아야 돼요. 여기 있는 불이 밑으로 내려가고 요 물이 위로 끌어서 올라오고 그래서 쭉쭉 순환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세상하고. 유리창문 닫아놓고 방 안에 있어봐요. 얼마나 가까워요. 순환이 돼야 된다고요. 온돌은요, 이건 정말 세계적인 유산이에요. 정말 우리 선조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따뜻한 아령목에 가서 뜨끈뜨끈 오직했으면 찜질방이 맞다 아닙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절대 돈하고 맞바꾸지 마시라고 제발 좀. 그 다음에 신비양은 요거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하면 위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심장으로 올려주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벌렁벌렁벌렁 이해되시죠? 갑자기 사춘기 온 거 아니에요? 심쿵 아니에요? 그 상황 아닙니다. 이해돼서 그래서 피가 부족하니까 심장이 안도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두근 그걸 심계항진이라고 그래요. 이건 당연히 피를 보충해주면 끝나요.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습관, 생활 습관. 우리가 생활요법에서 뭐 어르신들은 이거 해당되는 거 없어요. 뭐 자고 일어나는 시간 어르신들은 너무 규칙적으로 잘 하시니까 규칙적인 운동. 운동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이제 좀 애매해요. 어르신들 운동하려면 우리나라는 운동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뛰어야 돼요. 폴짝폴짝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산으로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고 막 심지어는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 그거 아닙니다. 운동은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한테 맞는 운동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에 한 바퀴 저녁에 2바퀴. 왜냐면 아침보다는 저녁 운동이 훨씬 좋아요. 아셨죠? 아침에는 관절이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어르신들한테 그닥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둘레길 가거나 산에 가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리막. 왜? 내리막길에서 디딜 때 체중이 실리니까 도가니, 연골이 나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 계세요. 아파트 살다 보니까 운동한다고 그러고 계단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힘드니까. 그리고 내려올 때 계단을 그거 꽝이에요. 심각해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굳이 한다라면 걸어 올라간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산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케이블카 있는 산.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거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보통 이렇게 평지를 부드럽게 돌고 그 정도만 해도 어르신들한테는 거의 운동된 거예요. 그래서 또 운동의 또 종류가 이렇게 걷거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가나 참선처럼 앉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살이 안 쪘던 거예요. 근데 요새 스님들은 이런 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이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적정 온도.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방바닥 보일러 잘 켜고 따뜻하게 해줘야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카페인. 뭐 이거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카페인이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녹차, 홍차 다 있어요. 어지간한 음료에 요즘 카페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해요. 야식. 요거 진짜 또 재밌죠. 저녁 운동하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고파요. 시장기가 돌아요. 그래서 또 이때 드신 분들 계세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몇 시간 전,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식사가 완료돼야 됩니다. 여기서 식사라는 것은 뭐냐면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식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물 외에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 외에는.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어두운 조명은 아까 제가 얘기했고요. 깜깜한 데서 잘 주무실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교, 반신욕 이런 거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녁 운동이 좋다니까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이렇게 혈관도 늘려놨고 어느 정도 신진대사를 늘려놨고 그런 상태에서 몸도 따뜻해져 있고 그러면 약간 노곤하고 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반신욕처럼 살짝 씻어주고 주 잠자리에 들면 훨씬 쉽게 주무실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진다. 간혹 이제 낮잠. 요거 낮잠 주무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1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밤낮이 바뀌어 버려요. 인체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 아까 제가 교대 근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30분 1시간씩 자면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저도 이제 아리까리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잠은 댁에서 밤에 주무셔야 됩니다. 낮에 자버리면 밤에 또 잠 못 자잖아요. 이게 악순환이죠. 이해되셨죠? 자,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뭘 드셔야 된다고요? 보약. 잊지 마세요. 정말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건강할 때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해주셨죠? 바쁜 일정 중에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병식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